네, 과학계의 다양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특별히 오늘 탐구인에서는 영상을 통해 주인공을 먼저 만나볼까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선수를 더 경례합니다. 역시 스포츠맨십이 살아있어요. 네. 오히려 상대를 살필 정도로 아주 난타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전, 치고받는 난타전. 네, 자 눈여겨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곽경택 감독의 영화 챔피언의 한 장면입니다. 저기에서 특이한 관객으로 등장하는 배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놀라운 건요. 저 배우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라는 건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료계 만능 엔터테이너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휴진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화면으로 먼저 만나 뵀는데 꽤 오래전 그 배우로 활동하셨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상 동일 깊었어요. 인물이냐라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으신 거죠? 지금 나왔던 인물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외람된 질문이지만 성함이 최휴진 교수님이시니까 본명이 맞으시는지. 직업하고 이름이 잘 맞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혹시라도 휴진하시고 진료를, 오신 예, 건가요? 오늘 휴진하고 쉬고 왔습니다. 오신 건지 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의를 취득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일본에서를 공부를 하던 중에 예. 동아대학 병원이 설립되면서 그 공채 1교 교수로 들어왔으니까 의사 생활이 한 30년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셨듯이 신경외과 교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척추 분야가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퇴행성 질환 그리고 척추 종양 같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제야 좀 의사 선생님 같네요. 그런데 아까 저 영상처럼 그런 배우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 1999년도에 개방한 곽경택 감독의 닥터 K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이 영화가 신경외과 의사를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 저에게 자문을 구했고 또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이 동아대학 병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친구, 달마야 놀자, 재미있는 영화, 챔피언, 부산 등 12여 편에 출연하게 됐는데 네.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의사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의사 같지 않고 어색하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행사나 이상한 간격, 도박꾼 같은 의사 외 역할을 맡고는 오히려 호평을 더 받았습니다. 예. 지금 뭐 현실 세계에서는 의사 또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데 영화 속에서는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지시게 됐고 네. 그리고 지금 혹시 그 배우하고 의사 외에 다른 직업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뭐 그런 직업은 없습니다만도 네. 그래도 배우 말고도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예. 고등학교 다닐 때는 펜싱 선수였고요. 네. 대학 때는 그룹 사운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10년 넘게 여러 날 다니면서 하면서 강사직도 취득했습니다. 네. 지금은 직장인 밴드에서 드럼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본업인 의사의 이런 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던가요? 신경외과라는 이 분야가 보통 의학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것처럼 순간순간이 너무 극적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뭔가 하여튼 평소에 그 일상 탈출할 뭔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우선 너무 즐겁고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배우 활동도 하다 보니 업무상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되고 따라서 업무의 효율도 올라가고 네. 매일매일 즐겁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도전 후 성취감을 얻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겠다. 네. 제가 근데 다음 질문 드릴게 하고 싶은 말도 하시는 그런 성미이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척추 수술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경외과 분야 중에서 척추 수술이 전공인데 예. 우리나라가 인구 수에 비해서 척추 수술 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척추 수술은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되며 수술 요법이 필요할 경우도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여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최후의 치료법입니다. 예. 제가 외과 의사이면서도 이런 주장을 했다가 항의를 받은 적도 많지만은 제 판단은 그랬고 이런 부분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 수술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도 갖고 계시고요.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요즘 융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수술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 이 융합이라는 걸 참 잘 실천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척추 수술을 해보니 물론 좋아진 사람도 많습니다만도 합병증이 생기거나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타의학과 협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마취, 통증의학과 등 통합 진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90년대 중반에 척추센터를 발족했습니다. 지금은 통합 진료가 많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환자를 보면서 그 환자 입장에서 진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같으면 한 군데에서 소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 적어도 두세 군데 이상의 다른 병원의 소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제가 치료하고 있는 이 척추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이 있어가지고 만약 진료할 때 만약 이분이 저희 부모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를 갖다 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처럼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 의학계가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아무래도 영화도 출연하시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논란이 좀 증폭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생활할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외과 의사이면서도 수술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많은 동료, 후배 의사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상당히 곤욕스럽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만도 하지만 제 판단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교수님도 많이 계시니까 예. 용기를 내서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라도 문제점을 조금씩 고쳐갈 수만 있다면 제 선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만약에 교수님께서 좀 평범하고 전형적인 그런 길을 걸어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으신가요?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컨퍼런스, 해진, 외래진료, 수술 같은 다람쥐 채바퀴 돌듯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겠죠. 네.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이 정년 퇴임 후에 업무가 줄어들면은 아주 불안해 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제 스스로도 생활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열린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후배 의사들도 소신껏 의견을 펼치고 진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환경이 빨리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도 해주셨는데 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해오고 계셨죠? 앞으로의 도전도 있을까요? 예. 또 이런 소견을 피력했다가 다른 의사로부터 비난을 또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가 현대의학을 공부하였다고 해서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 이런 의학들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현대의학과 이런 타의학을 접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직접 그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참 이제는 평생 직업에 좀 의미가 없어진 시대잖아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교수님처럼 즐기면서 소신을 갖고 일한다면 그것이 바로 평생 행복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최유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